이제 변수 3개짜리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골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앞쪽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자, 앞에 2개 영상은 처음 듣는 친구들, 처음 보는 이야기들, 그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약간 조금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금 늦춰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변수 3개짜리는 당연히 문제로 치면 어떤 책들은 스텝 3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실제 스텝 2에 있는 책도 있고 3에 있는 책도 있는데, 자, 변수 3개짜리를 연습을 할 때는 기존의 어떤 영상들보다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또 속도를 조금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골격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대표 문제 2문제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이미 내신 심화책에는 다 실려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하고, 자, 2번째 문제는 요거는 약간 경시대회 기출인데 현재 우리나라 심화책에는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이 문제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살짝씩 뭔가 틀었다고 가정하고, 그 전제 하에서 한번 2번째는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 2문제를 한번 구분해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x의 n제곱짜리 연습을 하세요. 변수 3개짜리. 자, 시작을 할게요. 자, 기본 대칭 다항식들을 설정을 합시다. x, y, z 너는 1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x, y, z 여기다 쓸게요. 먼저 x, y, z는 2라고 줬고,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 2차의 기본 대칭 다항식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조건은 2차에 대한 걸 잡아라, 이런 의미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공식이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자, 너의 제곱 빼기 2배의 xy, yz, zx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너의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요 밑에다가 기록을 할게요. 너는 1이라고 줬습니다. 너는 기니까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가 3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기록이 되겠죠. 자, 얘를 요 옆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xy, yz, zx 값은 너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x, y, z를 3개의 근으로 갖는,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t 세제곱, 근과 계수의 관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기 합 t제곱, 둘둘 곱의 합에 빼기 t, 너는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자, 요렇게 가시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자, 이겁니다. x n제곱, y n제곱, z n제곱, 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팅을 하세요. 너를 an이라고 세팅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은 너와 관계된 점화식들을 세우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점화식을 세우는데 t 세제곱이 보이면 그 자리에는 a의 n 플러스 3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자, 나머지는 정방향으로 관찰이 용이해지려면 나머지 애들은 우측으로 넘겨서 기재를 하겠습니다. 자, t 제곱 자리에는 a의 n 플러스 2라고 기재하시고, 자, t 자리에는 a의 n 플러스 1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수 2 뒤에 상수 1이 생략된 그 자리에는 an이라고 기재를 해서 점화식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된 값 가지고 그 다음에는 an 값을 기록만 하시면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자, an 입장에서는 너를 구하세요 A3, 너를 구하세요 A5 이렇게 되는 거니까 A3과 A5를 이제 구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화식이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너를 구하려면 자, 너 앞에 항과 맞죠? 너 앞에 항과 그 앞에 항을 더하고 그 앞에 항한테는
2배에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너의 값이 관찰이 되시려면 너 앞에 항의 값이 보시다시피 한 놈, 두 놈, 세 놈의 값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야 너의 값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기록을 할게요. 자, 먼저 A1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문제에서 줬네요. 다음과 같이 1입니다 라고 줬으니까 기록을 할게요. 자, 1입니다. 너는 A1. 자, 그리고 A2도 문제에서 줬잖아요. 지금 X제곱, Y제곱, Z제곱이 3이라고 줬으니까 A2는 3입니다 라고 줬습니다. 자, 너도 A2. 자, A3은 물론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근데 A3을 찾으려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3개의 항의 값이 측정이 되어져야 너 A3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2개밖에 없는데 A3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할 때, 물론 순간적으로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은 너는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얘는 특별히 변형 공식을 하나 써서 별도로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되니까 얘기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 너를 관찰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자, 뉴턴 항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험에서 씁시다라는 게 근본적인 이유 아닐까요? 중간고사에 나왔습니다. 자, 딴 친구들보다 빠르게 씁시다라는 게 이야기의 본질이라면 자, 이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시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성 입장에서는 너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이걸 안 쓰고 그런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 앞에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너 앞에 항을 하나를 규정을 하시면 됩니다. A0항. 자, 그럼 A0항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누굴까요를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A0는 n 자리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모든 수의 영제곱들은 도대체 얼만가요를 수학이 규정을 했잖아요. 그죠?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입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단, 예외사항은 A가 0이 아닐 때, 자, 0의 영제곱은 수학에서 정의를 하지 못한 값이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될 거는 너를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XYZ 중에 누군가가 0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얘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시험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 XYZ의 값은 2입니다. 그래서 너는 0이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도 Y도 Z도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A0 값을 규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0 집어넣어서 111이니까 너는 3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0를 쓰면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고, 자, A3을 이렇게 다음같이 변형해서 쓴다 그러면 너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얘기니까 요거는 아니겠지요. 실전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너가 앞쪽에 항의 값이 3개가 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점화식을 통해서 A3이 누군지, 4가 누군지, 5가 누군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너는 항이 많으니까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냥 기록을 해볼게요, 그냥. 자, A3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A3은 앞에 두 항. 너를 찾는데 앞에 두 항. 너하고는 더하시고, 3 더하기 1 더하시고, 자, 그 앞에 항에는 2배를 주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계산해서 A3은 그러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해서 10입니다 해서 A3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같은 패턴으로 A4가 얼마일까요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같습니다. 자, A4는 너 앞에 있는 너와
그 앞에 있는 너를 더하시고 2배를 주세요. 그 앞에 있는 너한테 이런 얘기니까 자 다음과 같이 줘서 너의 값은 15라고 규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너를 구한 거는 지금 값이 10하고 나왔고 A4는 방금 구해서 너는 15하고 나왔고 자 마지막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A5는 마지막 패턴 똑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죠. A5는 앞에 2개를 더하시고 15랑 10을 더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애한테 2배를 주시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값이 25, 6, 너는 31 해서 자, 너까지 확인이 되어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3과 A5의 합을 구하십시오 해서 최종 답은 41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변수 3개짜리에 대한 뉴턴 항등식의 호흡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잘 한번 연습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시면 이 영상을 보신 학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아마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요 관점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해된 바탕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충분히 하시면 실전에서 명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수 3개짜리의 어떤 대표적인 문항들을 지금 한번 첫 번째 케이스에서 살펴봤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한 번도 뭐 시험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당연히 뭐 시험하고 앞으로도 인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혹시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험에서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선 문제와 지금 요 두 번째 문제가 시작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앞에서는 뭔가 거듭제곱의 합을 쭉 주고 했으니까 이 패턴만 봤을 때 학생들이 뭔가 변형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가 될 텐데 얘는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시작점이 방정식입니다. 그냥 방정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는 당연히 자, 3차 방정식을 주시고 너의 세근이 다음과 같습니다. 줬으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시고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되게 뭐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 이야,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는 뭐냐? 이놈은 꾸역꾸역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아까 얘기했던 요놈들처럼 변형을 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은 너도 꾸역꾸역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살짝 불편하기는 합니다. 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 실제 문제의 풀이는 지금 얘기하는 뉴턴의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거는 그래서 이 문제에 가만히 보시면 약간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 창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이 문제가 학생들한테 내려주는 아주 배려 같은 의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실제 풀이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20이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놓여 있는 너는 전부 다 세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1차식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너는 1차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오케이 괜찮아. 너는 어차피 저거는 쉬운 앞서 얘기했던 쟤는 쉬운 변형이니까 오케이 너도 괜찮아
그럼 충분히 너와 너를 해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럼 분자에 있는 x 5제곱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는 세제곱과 제곱으로 찢어질 거니까, 그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너 세제곱은 네가 투입돼서 들어가면 1차가 되는 거고, 그럼 1차와 2차 만나니까 너는 새로운 3차가 만들어지니까 그 3차에 대해서 다시 1차를 적용시켜주면 시작되어진 5차가 어마무시하게 차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니까 또 쉽게 확인이 되겠지요 라는 컨셉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논의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려질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자,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을 선생님이 하고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들만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야, 너도 전부 다 생겨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x1의 n제곱, x2의 n제곱, x3의 n제곱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너를 우리가 an이라고 세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뉴턴 항등식으로 가겠다는 뜻이겠죠, 얘가. 그러면 그렇다면 찾고자 하는 너는 질문이 A2 곱하기 A3 분의 A5는 도대체 값이 얼마니? 라고 한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AN 너에 관한 조마식을 세우려면 XYZ의 합과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합과 XYZ의 곱을 가지고 XYZ를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걸로 저마식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앞선 문제들처럼.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한번 보십시오.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이야기에서 그냥 논의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다면은 이 방정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로 그냥 저마식을 세우면 이야기는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a의 n 더하기 3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정방향 규칙 때문에 우측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인데 2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너의 값을 구할 때. 그래서 x 자리에는 a의 n 플러스 1이 들어오시는 거고, 플러스 20 뒤에 1이 생략되어 있는 자리에 an이 들어와서 다이렉트로 다음과 같은 저마식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마식이 완성이 되면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여기다 기록을 할게요. 자, 얘는 자, 변수가 3개짜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뭔가 A0부터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A0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 x2, x3 너 3개를 곱한 값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0이라고 세팅이 되니까 너도 0은 아니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A0부터 세팅을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A0는 3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A1 값은 X1, 2, 3의 합이잖아요. 그죠? X1, 2, 3의 합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이쪽에다 한번 기록을 할게요. 선생님이. 자, X1 세 근의 합은 비에트 정리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최고창 계수 분의 2창 계수. 그래서 너는 제로. 그래서 A1은 제로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2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하나 더 나와야 이 점화식 관계를 써서 쭉쭉쭉 갈 거니까 A2는 할 수 없습니다. A2는 구해야 되겠죠. 자, X1 제곱, X2 제곱, X3의 제곱. 변형하시면은 너의 합, 둘 곱의 합이니까 이것도 같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X1, X2, X2, X3, X3, X1입니다. 자, 너는 차수 2차니까 플러스 최고창 계수분의 그 다음 계수 1창 계수에서 너는 6입니다. 자, 네가 6이니까 자, A2는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2가 변형이 되겠죠? 제곱이니까 너는 합의 제곱, 아까 했던 것처럼 빼기 2배의 둘 곱의 합, 다음과 같이 세팅이 되겠죠, 너는. 자, 그럼 합은 제로니까 필요 없으시고 네가 들어가서 너는 마이너스 12하고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12. 자, 너 하나 구했습니다. 자, A2 어차피 찾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너는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의 항의 값이 노출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A3을 구합시다. A3은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너 바로 앞에 있는 항은 필요가 없으시고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6배를 주시고 그래봐야 제로니까 그죠? 그 앞에 항에다가 20을 곱하시고 그랬으니까 너는 60. 자,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 자, A4를 구하러 갈게요. 그래야 A5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자, A4를 구하실 때는 A4를 구했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너는 필요가 없으시고 그죠? 그 앞에 있는 여기다 좀 기록을 할게요 그냥. 자, 60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A3을 기록을 해놓고 자, 그리고 A4를 구하러 갈게요. 자, 바로 앞에 있는 너는 필요 없고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마이너스 6배를 주시고 됐죠? 그래서 12 곱하기 6 해서 72하고 나올 거고 그죠?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20배 해서 하는데 우와 너는 0이니까 필요 없고 A4는 72.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라스트. 자, A5의 값은 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니까 자, A5는 바로 앞에 너 필요 없으시고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6배 그럼 마이너스 360이 되겠죠.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제로 그 앞에다가 제로를 하시면은 너 필요 없고 너한테 마이너스 6배를 주시고 그 앞에 있는 항 너잖아요 그죠? 거기다 20배를 주시니까 너는 마이너스 240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를 계산하니까 너는 마이너스 600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이제 다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A2의 값을 찾았고 A2는 마이너스 12. 여기다 쓸게 그냥. A2는 마이너스 12. 자, A3도 찾았습니다. A3은 60 찾았고 자, A5는 마이너스 600. 그래서 마이너스 600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지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물론 그냥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고 그리고 이놈들하고 이놈들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차수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렇게 변형해서 가셔도 괜찮은데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뉴턴 항등식과 같은 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요 관점에서 한번 연습해 두시는 것도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험이라는 게 뭐 유비무환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진짜 뭐 속된 얘기로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어. 야, 그러면 이게 시험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해야 할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수학은 그냥 가볍게 만점 받자.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목표 지점도 그쪽입니다. 수학, 모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과목은 수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은 뭐 썩 유쾌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저하고 좀 적응이 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아이들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저만의 어떤 보람도 있고 해서, 어쩌면 이게, 유튜브에서 지금 선생님이 수학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철저하게 기준이 이겁니다. 실전에서 쓰자.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뭔가 조금 더 심화된 개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수학적인 얘기잖아요. 뉴턴이 했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그걸 그대로 시험 볼 때 녹여내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쩌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지 낯설다는 이유로 뭔가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낯섦이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낯섦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짐으로 바뀌어진다면은 이건 너무나 수학은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동안 길게 풀었던 문제들이 훨씬 더 며칠 만에 풀려. 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뭔가 학생들이 체득을 하시게 되면 아마 현재 느끼는 수학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조금 더 할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수학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쩌면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수학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뭔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나름 선생님이 지금 수학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조금 더 뭔가 심화된 개념,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개념들, 자, 이 개념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나름 뭔가 하나씩 조금 테마를 잡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좀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뉴턴 항등식에 관련돼서 뭐 배경지식, 구조, 정의, 기본 개념, 그리고 변수 2개짜리 기본 문제, 변수 3개짜리 확장된 문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이따가 마지막 영상은 이제 변수들이 살짝 바뀝니다. 뭐 개수가 1짜리였던 기본 틀이 뭔가 1이 아닌 누군가로 바뀝니다. 그걸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차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뉴턴 항등식, 거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학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다 종지부가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상에서 1차 결합 얘기만 하고 뉴턴의 항등식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마지막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영상까지 꼭 완료를 좀 하시면 뉴턴 항등식의 끝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